유튜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 구독자 편이니까 예를 들어 32살 남자 제 구독자가 20살 여자애가 나 쫓아다니는데 만나세요. 뭔 개꿀이야, 만나야지. 난 이럴 거야 진짜로. 왜냐면 나는 항상 내 구독자 편이니까. 근데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최근에 한 여성과 썸을 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직전 상태에 놓여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6월 정도에 알게 됐고 전화도 매일 할 정도로 서로의 마음도 잘 알게 돼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동아리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제 지인들이 네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3월에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손등 터치나 무릎 터치 등 스킨십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알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5월에 알게 됐고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연락하는 여자애는 전 남자친구와 2년 정도를 연애를 했고 2월부터 마음이 식어서 5월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3월달에 남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없었던 상태여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머리 한편에서는 저와의 연애를 할 때도 그럴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섭님이라면 어떤 마인드로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그 여자애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사귈 때 한 남자만 바라보는 편이냐고 물어봐 볼까요?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20대 고민 상담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답답한 케이스야, 이런 것들이. 항상 뭐라 그러죠? 20대 때는 그냥 예쁘면 사귀세요 제발. 어차피 지금 뭐 동아리 활동하고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반이잖아, 나이가. 결혼할 사이 아니야. 예쁘면 사귀고 몸매 좋으면 사귀세요 그냥. 지금 이거 뭐, 그리고 뭐 그 여자애한테 사귈 때 한 남자만 바라보는 편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아니 나는 사귈 때 한 남자만 안 봐, 다른 남자랑 사귈 때도 막 썸도 타고 막 스킨십도 하고 이러는 편이야. 어떤 여자가 이러겠어.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그냥 예쁘면 사귀는 겁니다. 예쁘면 일단 사겨. 예쁘면 그냥 그때부터 뭐, 아니 여자가 개념 좀 없으면 어때? 예쁘면 되지. 결혼할 거 아닌데. 근데 피임만 잘하세요. 제 방송 다 성인들이 보시죠? 저는 정말 필요한 조언만 해드립니다. 얼굴만 보고 사귀시고요, 몸매만 보고 사귀시고 피임만 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무슨 여자 개념을 보고 막 이딴 게 뭐가 필요해? 개념 필요 없어요. 2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까지도 남자는, 여자는 다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인생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 남자는 20대 후반까지 외모만 무조건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예쁜 여자를 충분히 안 만나보면은 결혼할 때 개념을 못 본다니까. 오히려 결혼할 때 개념을 못 보게 돼. 내가 예쁜 여자에 대한 그 존예녀에 대한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면은 나중 가지고 풍풍을 당한다고. 근데 20대 때 충분히 예쁜 여자들 다 만나보고 하면은 그냥 고년이구나 약간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개념을 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냥 얼굴만 예쁘면은 무조건 사귀세요. 그냥 무조건. 저는 20대 초반에 여자친구들 그때 당시에 만났던 애들 막 다 바에서 일하고 막 이랬던 애들도 진짜 많아요. 당연히 이제 토킹바기는 한데 보통은 남자애들이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예쁘면 사귀었어. 예쁘면 사귀어가지고 그 토킹바 일하는 데 가면은 그 여자애들이 보통 한 2시인가 3시인가 끝나.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한 1시쯤에 가. 1시쯤에 가면은 요 끄트머리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들이 막 모히또 같은 거 몰래 타다 줘. 이렇게 공짜로 막 그때 내가 모든 칵테일을 다 마셔봤어. 그러면 이제 구석탱이에서 이제 공짜 술 이렇게 마시면서 얘 언제 끝나나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남자 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은 난 되게, 나도 약간 사이코패스인 게 뭐냐면은 우월감에 차. 왜냐면 거기 앉아있는 남자들이 무슨 양주 같은 거 막 이렇게 발렌타인 같은 거 시켜놓고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끝나고 같이 나가자고 별의별 야부리를 다 털어. 그러면 나는 옆에서 보면서 되게 웃기지. 뭔가 승리감에 취해. 막 저 새끼들은 저렇게 수십만원짜리 양주를 까면서 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여자애를 나는 그냥 사귀는구나.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20대 때는 그렇게 사귀면 돼.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뭐 그렇게 이 여자는 뭐 개념이 없는 것 같네, 이 여자는 뭐 남자친구 있을 때도 막 그런 전적이 있었네, 이딴 거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마세요. 20대 때는 그냥 경험치만 채운다는 위주로 예쁘면 그냥 사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흑자일세에서 리섭처럼 진짜 연예인과 성공한 연애파리는 믿어라. 근데 증명하지 못한 성공 연애파리는 다 걸러라 했음 찐인 듯. 흑자일세님께 너무 감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리섭님. 제가 요즘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성분을 짝사랑하게 되어서 연애 유튜브를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애 유튜버들은 전부 나이 차이가 6살 이상으로 많이 나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남자 유튜버 여자 유튜버 가릴 거 없이요. 근데 리섭님이 40살이 되면 띠동갑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리섭님이 생각하시는 연애 또는 결혼의 나이 차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6살 이상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0살이랑 14살이 만나는 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그건 미치신 거는 맞지. 근데 성인 대 성인이면은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있어. 32살 남자를 만나는 22살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꽤나 높아. 또 다라고 안 했어요. 다라고 안 했어. 꽤나 높은데, 예를 들어 38살을 만나는 28살 여자가 있어.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여자애들은요 30대 남자를 보면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느껴질 수가 없어. 거의 무슨 원빈급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은 진짜 유명인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20대에는요 진짜 한 2-3살 차이만 나도 어마어마한 어른으로 느껴져. 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복학생만 봐도 진짜 개 미친 아저씨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봐도 그냥 아예 그냥 호레비 냄새 나서 가까이 하기도 싫단 말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20대 초반에 막 30대 막 중반 이런 남자를 만난다? 그런 여자애들은 이제 거의 저는 어느 부분이 조금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그렇다고 보는 거지. 어릴 때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다, 약간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자도 이제 나이가 사회상 경험도 했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클 대로 컸고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이렇게 정도 됐어. 30대 정도 먹은 여자가 40대 남자를 만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32살 남자랑 20살 여자랑 연애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섹스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섹스밖에 없어.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진짜 원시인처럼 만나는 거야.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하고 모텔 가가지고 섹스만 하고, 여자는 그 섹스 한번 하고 그 32살 오빠가 데려가주는 어떤 호캉스 펜션 이런 데에서 막 오빠 나 사진 좀 찍어줘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기만 하고, 근데 그 오빠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마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지는 못하고 약간 이런 만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연예 유튜버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그 연예 유튜버들의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6살 정도는 이제 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10살 이상 요 정도 가면은 20대 초반에는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다. 다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정말 매력적이면은 10살 차이도 뭐 가능하죠. 10살, 12살 차이도 가능한데, 웬만해서는 그게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극소수의 예시를 드는 반박충들이 튀어나와서 그런 건데, 항상 일반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회초년생 20살, 21살 이런 파릇파릇한 여자애들한테 야 12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어, 다 만나봐 라고 하면은 진짜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12살, 13살, 막 20살 차이 나는 남자랑 만나서도 막 잘 사는 애들 많죠. 잘 살고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애들 많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신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저도 문신한 친구 많아요. 문신한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 많지만 확률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확률 게임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른 연예인 유튜버들이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10살 나이 차이가 20대와 30대가 만나는 것과 30대와 40대가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자와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죠. 아니 근데 나이 많은 남자가 전과자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쵸? 극단적인 예시를 쓰자면 이제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리섭님이 32살인데 22살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면 리섭님은 안 사귀시나요? 저 32살에 22살 여자 사귀어봤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섹스밖에 할 게 없다고. 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통한다니까요. 만약에 32살이랑 22살이 말이 통하면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야. 22살이 미쳤든지 32살이
신이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그냥 할 게 없어 진짜로. 둘이 유튜브 구독하는 것도 아예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르고 그냥 대화 주제 자체도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2살 남자분들이 20살 만날 수 있다고 쳐? 그러면 만나세요. 만나서 뭐 재미있게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저는 제 구독자 편이니까 예를 들어 32살 남자 제 구독자가 20살 여자애가 나 쫓아다니는데 만나세요. 뭔 개꿀이야. 만나야지. 난 이럴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왜냐면 난 항상 내 구독자 편이니까. 근데 20살 여자 제 구독자가 32살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 그러겠지.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야.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이 32살에 20살 여자를 만난대. 그러면은 아이고 작작하고 다녀라. 야 걔네 부모님도 생각해야지. 요 정도로 하겠지만 내 20살 딸내미가 갑자기 32살 남자를 만났대. 그 씨X이 누구야. 이거 더 나오지.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가 위험하다고 하는 다른 연애 유튜버들도 다 요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22살이 뭐가 애기예요? 제가 36이니까 36에 보면은 22살이 애기죠. 걔네 딴에는 정말 고민해가지고 뭔가 진지한 얘기를 막 하려고 해도 그냥 진짜 기가 차 진짜로.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그냥 진짜로. 특히 내가 막 업무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막 고민이 있대. 막 울어. 막 울면서 막 어떤 막 얘기를 나한테 막 너무 힘들대. 자기 막 우울증 걸릴 것 같대. 그러면서 막 고민 상담을 하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뭔데 무슨 일이야 하면 물어보면은 무슨 어떤 언니가 자기 뭐 뒤에서 욕을 했대. 나 진짜 진짜 그러면 진짜 이제 답이 안 나와. 감정 교류 같은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겪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막 고민이 있다고 막 해서 들어보면은 무슨 뭐 대학교 조별과제 저거 했는데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뭐 조가 됐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조가 됐다고. 나는 지금 매출이 막 1000단위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나 그거 하느라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조별과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안 터져. 근데 그렇다고 내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면은 걔 입장에서도 그냥 아예 저거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 이거는. 서로 속이 썩어 서로. 서로 대화하려고만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끌리니까 사랑하겠죠.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죠. 항상 예외 케이스는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뭐 12살 띠동갑 연하 만나는 남자들을 다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능력남이에요. 존나 능력남입니다. 존나 능력남이고 존나 축하드려요. 존나 축하드리는데 지금 저는 이제 여자 구독자분의 입장에서 답을 해드리는 거잖아. 나는 내 남자 구독자가 제 연애 강의 보고 막 16살 차이 연하 여자친구 만들었다는 분들이 막 연락 오고 이런 날 그러면 난 존나 축하드린다고 해. 너무 축하드린다고. 근데 지금 여자의 고민 사연이잖아요. 여자 사연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귀여운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반전 매력 좀 알려주세요. 제가 메인은 귀여움인데 서브가 없어요. 섹시로 해야 할지 청순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섹시한 여자면 똑똑한 모습이 가장 반전 매력이잖아요. 귀여운 여자는 어떤가요? 또 귀여운 여자가 싫다는 남자는 싫어하는 이유가 관종 같아서인가요? 그러니까 귀여운 여자가 싫다는 남자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는 느낌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귀엽다가 이제 너무 선을 놓으면 뭐예요? 너무 애같이 징징대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억지 부리고 떼쓰고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면은 그런 여자한테 한번 대여봤으면은 이제 남자들이 귀여운 여자를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여자가 싫다는 남자들은 사실 그거죠. 애 같은 여자가 싫다는 거죠. 애기 같은 여자가 싫다는 거죠. 징징대는 여자가 싫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한테는 이제 반전 매력을 보여주려면 이제 똑똑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전 매력이죠. 여자 앞에서 쉽게 웃고 리액션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리액션과 이제 쉽게 웃고 이런다는 게 방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리액션도 찐따같이 하는 리액션이 있고 진짜 남자답게 하는 리액션이 있어요. 리액션을 부장님한테 하듯이 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해도 막 부장님 부장님 저 배꼽 빠지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부장님 저 웃다가 배에 왕자 생기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막 이러면서 웃는 거 있잖아.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좀 오바를 섞은 거지만
근데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자기가 여자보다 아래의 위치에서 막 여자를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꼬시려고 이러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갖겠지. 그냥 부장님한테 호감을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막 웃기도 웃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이게 같은 리액션을 해도 윗사람한테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듯이. 그냥 아이가 뭔가 웃긴 얘기를 하면 정말 귀여워서 정말 해맑게 웃게 되잖아. 아, 귀엽게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이한테 칭찬을 할 때도 어이구 잘했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게 되잖아. 아이가 뭔가를 했어. 근데 얘가 민망할까봐 내가 웃어줘. 근데 내가 웃지 않으면은 얘가 나를 싫어할까봐 웃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민망할까봐 웃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윗사람을 대하듯이 리액션을 해서 남자들이 리액션 때문에 망하는 거지, 이제 아이 대하듯이 되게 귀여운 아이 보듯이 하면서 리액션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흐뭇하게 리액션을 해줘야죠. 여친 놀릴 때는 아이 놀리듯이 하면 되나요? 예, 그쵸.